안녕하십니까. 온오파에 너무 함께하는 아티스트의 공간 라움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세미나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매력적인 헤어컬의 비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작가님, 흥래 작가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흥래라고 합니다. 그럼 세미나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작가님? 시작해봅시다. 우선은 이제 헤어 컬러가 캐릭터의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흉상이나 두상 위주의 일러스트를 주로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러스트에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볼까요? 아무래도 얼굴이겠죠. 그리고 이런 얼굴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머리카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가장 오래 시선이 머무는 얼굴 근처에 있는 머리카락은 캐릭터의 분위기나 성격 등을 정하는 요소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머리카락을 공부하실 때 형태감 위주로 보려고 해요. 하지만 형태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색채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채도를 뺀 두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은 신비로운 인상이고 노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빛이 왼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아서 화사한 느낌도 날 것 같죠? 오른쪽은 일단 표정을 보면 살짝 웃고 있죠? 조금 밝은 성격일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색채를 한번 놓겠습니다. 어떤가요? 왼쪽은 헤어 컬러의 색 온도가 따뜻한 난색 계열로 들어가서 화사한 분위기를 주고, 오른쪽은 머리카락의 반사광, 이런 부분들이 살짝 차가운 색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머리카락 같은 부분들은 캐릭터의 성격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을 극대화시켜주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 컬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체가 저희 머리카락입니다. 우선 머리카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유색이 있겠죠. 그리고 명암으로 쓰이는 그림자 색도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하이라이트 그리고 반사광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비를 좀 주고 싶으면 좀 포인트 컬러 이런 것도 찍어줄 수 있겠죠. 여기서 저는 하나를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개인 취향의 영역인데, 강한 빛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빛이 들어오는 가운데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에 살짝 이렇게 채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까요? 이 부분을 바로 경계 채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채색할 때 이런 경계 채도까지 곁들여서 5가지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의 고유색을 정할 때 유의하실 점은 내부 요소를 우선 신경 써달라는 부분인데요. 내부 요소는요, 캐릭터의 성격, 캐릭터가 입고 있는 의상, 피부톤, 눈동자 색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캐릭터가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인데 채도가 좀 낮은 이런 칙칙한 머리색을 쓰면 에너지가 좀 돋보이지 않겠죠. 반대로 채도를 한 번 더 높여볼까요? 조금 더 활기찬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죠. 반대로 의상이나 눈동자 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의상이랑 눈동자 색 같은 부분들이 전부 쨍하면 머리카락은 좀 채도를 낮추거나 명도 대비를 통해서 눌러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 캐릭터 고유의 특징인 내부 요소라면, 외부 요소는 주변 환경과 같은 배경, 소품,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두 종류의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차가운 느낌을 줄까요? 오른쪽이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을 주게 되죠. 그렇다면 노란색은 어느 쪽이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줄까요? 네, 마찬가지로 오른쪽입니다. 같은 머리색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설정한 캐릭터의 성격이나 배경,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채도와 명도를 조절해 주시고, 더불어 이런 색 온도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머리카락의 고유색은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자 색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조명이나 야외 자체의 빛 같은 것들 있잖아요. 주변의 색에 맞춰서 배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왼쪽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백색의 조명이 좀 뒤에서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 들죠. 오른쪽은 녹색 조명이 들어오고 있죠. 왼쪽 사진에서는 고유색에서 명도만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 사진에서는 녹색 조명을 받고 있어서 머리카락 색이 살짝 노빛으로 졌습니다. 생각보다 실전에서 응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머리카락 채색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만약에 붉은색으로 머리카락 채색을 할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색상화 내리셔서 이런 색을 보통 명암색으로 쓴다는 말이죠. 주변광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처음에 정한 이 색에서 계속 밝기만 조절하는 거예요. 바로 연결시켜서 실패하지 않는 그림자색 2가지 방법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고유색에서 명암 그림자색을 넣으실 때는 그림자의 채도도 어느 정도 올려주시면서 명암을 내려주세요. 노란색으로 그림자색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2가지 노란색이 있다고 쳤을 때,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에 가깝게 채도 빼주면서 들어간 그림자, 그리고 오른쪽은 색상환을 분위기에 맞게 조정해주고 채도를 더해주면서 그림자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색이 탄 쪽과 안 탄 부분이 잘 드러나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광 고려하기입니다. 주변광은 보통 난색, 한색 또는 이제 광원이 많을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색채가 생기겠죠. 주변에 어떤 색이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주세요. 나는 따뜻한 실내 조명을 받고 있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다라고 싶으시면 그림자 색도 난색으로 이 색상환을 2단계 정도 옮겨주시거나 맑고 화창한 날이다 싶으시면 저희 맑고 화창한 날에는 그림자가 살짝 차가운 색으로 치잖아요. 차가운 색으로 2단계 옮겨준다든가 이 색상환 부분도 같이 옮겨주시면서 그림자 색을 배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라이트 관련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머리카락에서 빛이 가장 세게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빛이 강해지면요 명도가 올라가고 채도는 살짝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유사색으로 넣고 싶으면 기본 머리색에서 명도를 올려주시고 채도는 살짝 낮춰주세요. 컬러 서클을 한번 보시다. 이 고유색에서 명도는 살짝 올라가고 채도는 낮아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해주시면 하이라이트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에 녹아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다음은 반사광으로 한번 볼 텐데요. 반사광도 사실 주변광으로 배색하시는 게 좋아요. 환경이라든지 소품 같은 것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이에요.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노을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을이 닿지 않는 이쪽 그림자는 푸른색을 띠고 있죠. 왜 푸른색을 띠고 있느냐를 이제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을이 지고 있는 반면 이쪽 하늘은 노을이 지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을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이쪽은 그림자가 지고 있는 거니까 햇빛의 영향이 좀 최소화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아직은 조금 푸른색이 있는 이 푸른 빛이 고색 대비를 이루면서 살짝 이렇게 반사광이 푸른색으로 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사광의 색깔 같은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이 진행이 조금 됐으니까 질문하는 타임을 가질까요? 네, 좋습니다. 밝은 머리색의 경우에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흰색 머리카락에서는 하이라이트를 아무리 발라도 사실 티가 안 나잖아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채도를 살짝 높여주시는 게 구분이 됩니다. 채도를 살짝 높여서 이 흰색의 고유의 느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이라이트를 지정해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를 안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흰색 같은 면적에서는 굳이 하이라이트를 또 찍어서 이 시각적 효과를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취향껏 채도를 살짝 올려서 하이라이트를 찍으시던가 아니면 좀 명한 부분을 오히려 과감하게 면적을 나눠주셔서 안부 영역을 좀 확실하게 분리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사광이 고유의 색을 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란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반사광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주변에 푸른 숲이 있다고 칩시다. 에어브러쉬나 혹은 투명도가 있는 펜으로 밑을 정말 약한 피랍으로 한번 긁어주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색이 섞여서 자연스럽게 반사광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반사광 설정을 고유 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배색을 해줄 수 있겠죠. 흑발 같은 경우에는 명암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네, 흑발 같은 부분들은 명도 대비가 피부에 비해서 좀 세잖아요. 피부와 비슷한 색으로 한번 깔아주겠죠. 그다음 가장 어두운 색으로 덩어리를 한번 묶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덩어리를 좀 나눠가면서 흑발을 만들어주시고요. 내가 처음에 잡아놨던 이 명암 부분 밑에 밝은 색을 한번 긁어주세요. 그럼 흑발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경계면이 지금 한번 확실하게 나뉘었죠. 이 상태에서 빛을 서서히 이 머리카락 가닥대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에어브러쉬 같은 것들로 반사광 느낌으로 뒤를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럼 은은하게 이 경계면은 진하게 들어가고 바깥쪽 부분은 살짝 밝아지면서 흑발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명암을 좀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은 시연 그림인데요. 타임랩스로 찍어놨어요. 근데 타임랩스에 이제 고유 색 정하는 과정이 안 찍혀서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때 에너지 넘치고 활기 넘치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머리색을 좀 중채도로 잡아 넣었습니다. 고유 색보다 어두운 색으로 위아래로 눌러줬고요. 그 다음에 더 짙은 그림자로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깔아줬습니다. 저희 보시면 어둡지만 살짝은 채도가 있는 그림자로 전체적인 이제 그림자를 한번 깔아줬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채도가 높은 색으로 중간 톤을 한번 깔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두 가지 색조가 있는 머리카락을 채색하실 때는 에어브러쉬 같은 부드러운 펜으로 이런 밝은 부분 있죠. 예를 들면 이 붉은색 적발 머리카락을 스포이드로 찍으셔서 이런 그림자 같은 부분을 한번 문질러주세요. 붕 떠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양을 다듬어 가면서 머리카락 모양을 계속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명도는 높게, 채도를 낮게 배색해주시면서 머리카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링 형태를 잡아줬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반사광 색을 잡으실 때는 조금 푸른색으로 이제 주변 광을 신경을 써서 배색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런 투명도 있는 펜으로 한번 문질러주면 이렇게 단계가 여러 개 생기죠. 그 단계 중에서 명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컬러감을 줄 수 있는 색을 뽑아내주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은 딱 4가지만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눠주고, 풀어주고, 눌러주고, 날려주기. 이거 4가지 스텝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부와 명부 부분을 나눠주고, 안부 부분에서 확실하게 나뉘지 않은 부분들을 영역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요. 평면과 하면 부분을 구체 형태가 띄도록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공간감이 좀 살도록 반사광 같은 것들로 혹은 이제 주변광 같은 것들로 날려주시면 주제부가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묘사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에서 광원이 오고 있는 빛이에요. 그러면 밑부분을 살짝 살려서 머리카락이 붕 뜬 것처럼 공간감을 좀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 같은 거 덮어주실 때 가닥마다도 이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세밀하게 묘사를 해야 하는지 신경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상면과 하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어두운 색으로 눌러줘서 입체감을 좀 만들어주고 이 사이의 밀도는 머릿결을 따라서 묘사를 추가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자면 처음에 큰 밝음과 어둠으로 덩어리를 나눠가지고 구체 표현을 한 다음에 밝은 부분에서는 위아래 동그래지는 부분을 약간 누르는 표현을 하면서 입체감 표현을 해주고 어둠 안에서는 반사광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표현들 약간 이런 것들로 밀도를 올려주고 밝은 부분에는 그 결 표현만 살짝 해주는 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되게 머리카락이 되게 밀도가 높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밀도를 올릴 때 작가님만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 밀도를 올릴 때는요. 우선은 가르마 방향대로 머리카락을 크게 우선은 덩어리로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계속 가닥을 방향대로 나눠서 주는 편이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자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확대해서 이 일부분만 좀 밀도를 계속 올리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조금 그림을 크게 보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지닌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흐름 같은 것들도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게 됐고 머리카락 방향 같은 것도 이 머리카락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엇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오차 범위도 살짝 줄이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래 작가님의 이 까리한 그림 라움 아카데미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입문자 그리고 기초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자체가 조금 가볍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식으로 설명을 주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입문 기초반 분들은 그림을 재밌게 좀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맞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 A클래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B클래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시간이 거의 한 사람당 1시간씩의 피드백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은 독학으로 그림을 좀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한 만큼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진행된 작가님의 세미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고 작가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